핫한 이슈가 나오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죠. 소셜리티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참 오래간만에 네. 핫한 이슈가 나왔어요. 뜨겁습니다. 사실 이 앞서 우리가 이 티타임 메인 코너에서 다음 카카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명과 암을 한 너무 번에 뜨거워요. 보여줘야죠. 너무 뜨거워. 네네네. 카카오톡, 네. 뭐 검열, 뭐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지난달이죠. 이제 9월 18일 날 검찰에서 이제 전담 수사팀을 두고 사이버상의 허위 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 예. 또 이제 최초 유포자뿐만 아니라 뭐 확산 전달자까지 모두에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서 가장 화두가 됐었던 게 바로 메신저 부분입니다. 최초에 검찰에서는 메신저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10월 1일이죠. 10월 1일 날 이제 어떤 시민 단체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라는 분이 지난 8월 18일 날 이제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어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통지서의 내용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한 40일 정도죠. 40일 정도의 그 정 부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대화 아이디, 뭐 전화번호, 대화 일시 등등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을 8월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색은 끝났고 8월에 그 내용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있는 뭐 친구 목록 등등등 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3천여 명의 검열이 됐다, 또 사찰이 된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상당한 침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다음 카카오의 출시일과 또 어떻게 겹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그쪽으로 쏠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다만 이제 그 공정한 어떤 법 집행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대한민국 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40일치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 서버에는 5일에서 7일 정도밖에 남지 않고 그 기간이 이제는 6월 10일까지 걸 6월 16일 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치를 공개한 거고 그 외에 친구 목록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대화까지는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한 내용인데요. 검찰 역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카카오톡은 이제 그런 검열의 대상에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 당국이 수사에 필요할 경우에 정보를 제공한다.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검찰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해요. 이 사람이 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협조를 하게 돼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협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협조하는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A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보여줘라. 라고 해서 그 A라는 사람에게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좀 이슈가 덜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보여준 내용은 한마디로 친구 관계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실시간 감청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다음 카카오 이번에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 소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커지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가 이후에 이제 보관하는 기간을 더 줄이겠다. 네네. 뭐 2, 3일 정도로 줄이겠다고 그렇죠. 했나요? 그렇게 이제 뭐 몇 가지 대책은 내놨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면 통신 사업자라면요 무조건 로그, 그러니까 통신 이제 전화를 했었던 기록을 무조건 90일치 이상은 보관을 해야 돼요. 네, 나중에 뭐 어떤 범죄 사실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논란이 됐던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수사하려면 영장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장을 그 당사자에게 들이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A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한테 영장을 들이미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한 카카오에 영장을 들이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법의 개념에서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이야기라 애매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일각에서는 그럼 저장하지 마라. 아무것도 기록하지 마라. 라고 해서 느닷없이 말이죠. 묘한 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인기예요. 텔레그램. 네, 그렇죠. 일단은 이 텔레그램을 만든 사람이 이 니콜라이 드로프라는 사람과 파블 드로프라는 러시아의 형제예요. 잘생겼던데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요 잘생긴 것뿐만 아니라요 가쁩니다. 돈이 많아? 그 돈이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그 전에 만든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그 서비스가 러시아 쪽의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파블 드로프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독립 관련해서 SNS 활동하는 얘네가 있는데 얘네에 대한 니네가 서비스하고 있는 정보를 내놔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계정을 없애라라는 걸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자기네 공식 페이스북에 그 공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아하. 야, 러시아에서 이런 거 한다. 이야. 대단하죠? 간 큰 남자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CEO에서 해고가 됐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걸 했느냐? 나는 러시아에 있기 싫다. 독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게 바로 이 텔레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자체가 생긴 것 자체가 되게 재밌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그러한 보안에 대한 것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사이트에 처음에 가면요, 이 서비스의 장점으로 1번이 나온 게 바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에 비밀 대화라는 게 있어요. 비밀 대화는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보통 메신저를 가려면 서비스의 서버에 글이 담겼다가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비밀 대화를 키는 순간 P2P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는 아예 남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화만 하기 위한 그렇죠. 앱이군요. 네, 그리고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파일 공유라는 것에서 데이터에 제한이 없어요. 보통 이 메신저를 할 때 그 데이터를 갖고 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죠. 왜 그런가 했더니 기존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아, 네, 예. 그리고 생각도 깨어 있는 그런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카카오톡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요. 전체 앱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특히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최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요. 네. 이 소셜상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번 SNS에서 나오고 있는 이 논란과 관련돼서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다음 카카오 쪽에 불똥이 같이 튀고 있다. 그래서 실제 SNS에서는 이런 말까지 우스갯소리로 돌고 있습니다. 이거 카카오톡이 아니라 이 카카오톡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네. 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불신이나 정말 이런 꺼림직한 것들을 내가 가지고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또는 다른 앱에서 이미 메시지를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카카오에서는 그게 없냐라는 거죠. 그 텔레그램처럼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대체제들이 워낙 빨리 바뀌는 시대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이 이슈를 다음 카카오 측에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좀 중론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말이죠. 네. 이 영원한 1등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왕이다. 왕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